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는 알아야 한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참전유공자를 위한 영상들 중에서 신체 검사와 관련된 영상 5개 중에서 기존에 4개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5번째 시간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많은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분들이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너무나 억울하다 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합니다. 그 중에는 본인이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행정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많은 돈을 지급하고 승소할 걸로 생각을 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는데, 이번 이 영상을 자세히 정확히 보시고 잘 판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승률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 정확한 내용을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으로 이 신규 신체 검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찾아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신체 검사에서 억울하다 하시면 바로 재심 신체 검사를 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구제를 받으시고 승급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 5-2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미달이신 분들이 다시 신체 검사를 받으려고 한다 할 때 하는 게 재확인 신체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 앞전 영상 재판정 신체 검사는 급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시 내 몸을 재판정해달라 하는 뜻으로 하는 게 재판정 신체 검사인데, 이런 재판정 신체 검사도 알고 하셔야지 모르고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또 반 이상이 기준 미달로 국가유공자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앞전 시간에 정확한 현황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이 5개의 영상 중에서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지만 1차 관문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1차 관문 요건 심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몸에 질병이 많아도 이 요건 심사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인 2차 관문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1차 관문인 요건 심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5개의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이 다음번에 나올 영상들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와 관련돼서 준비를 하기 위해 이번에 이 5개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올 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큰 돈을 들여서 행정사나 변호사들을 구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물론 모든 자료들을 갖고 있고 행정소송과 관련된 수백 개의 판례도 가지고 있고 행정심판과 관련된 정말 많은 판결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백날 말로 떠들어 봐야 느끼질 못할 테니까 직접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그 자료를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그냥 겁을 주기 위해서 만든 자료가 아니라 국가보훈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료 출처는 국가보훈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먼저 행정심판 처리 현황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건이 2025년 9월 30일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아마 뭐 한 일주일 정도 더 지나면 또 10월 30일까지 이 통계가 나오겠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최신 자료는
9월 30일까지 나온 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국가보훈부에서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치, 5년치 행정심판과 관련된 내용을 보여준 것입니다. 잠시 후에 행정소송과 관련된 현황이 또 있습니다. 자, 행정심판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행정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하게 되면 돈이 안 들어갑니다. 본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행정사를 이용할 경우는 기본이 300만 원, 500만 원 이상이고 만약에 또 승소했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한 추가 부담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잘 살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기 전에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우선 2021년 요건 확인이 1차 관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요건 확인과 관련된 처리 결과 총 696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행정심판으로 총 처리 결과가 696건이 결과가 처리가 되었는데 인용은 11건입니다. 11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696명 중에서 11명이 그래, 청구인이 청구한 이 요건 확인과 관련된 내용이 맞다. 그러니까 국가보훈부에서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인용이라는 게. 자, 그러면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696건 중에서 국가보훈부에서 11건을 폐하고 나머지 이 기각, 취하해서 국가보훈부에서 이겼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 인용률을 보시게 되면 1.6%, 696명 중에서 1.6%가 이겼고 반대로 국가보훈부로 따지면 1.6%를 제외한 나머지를 국가보훈부가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공자가 11명 이겼고 나머지는 다 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위 등급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상위 등급은 신체 검사가 끝난 다음에 만약에 7급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억울하다 해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그런 건입니다. 그렇게 한 이 상위 등급 건도 2021년도에 558건이 처리가 끝났는데 그 중에 40명은 아마 이제 승급을 하든지 그랬겠죠. 이겼고 나머지는 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인용도 잘못했다. 다시 신체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만 판정이 나오지 승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승급은 다시 신체 검사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재심의 신체 검사. 제가 영상에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신체 검사 종류 중에 재심의 신체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신체 검사인가 하면 이렇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이렇게 이긴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심의 신체 검사를 하는데 여기서도 문제는 하락할 수도 있고 무변동, 승급 다 각각 다릅니다. 내가 행정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무조건 승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잠시 후에 그 현황판까지 보여드릴 테니 이런 내용 잘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을 수천만 원을 써서 행정소송을 해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게 승급하고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신체 검사를 한 번 더 볼 기회를 준다는 거지 승급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상위 등급과 관련된 퍼센트가
7.2%를 유공자가 이기고 이 두 가지를 합계를 내서 보면 총 4.1%만 국가 유공자가 이긴 것입니다. 그러면 96%는 국가보훈부가 이긴 거고, 자, 2022년도 보십시오. 요건 확인 1.7%라고 나옵니다. 여기 590명이 처리가 끝났는데 고작 11명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1.7%가 되는 거고, 상위 등급과 관련된 거 625명이 결과가 끝났는데 51명만 다시 한번 신체 검사를 받아라.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판결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총 4.4% 국가 유공자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96%, 95.6%죠. 정확하게 따지면 95.6%는 국가보훈부가 이기고 국가 유공자가 패소합니다. 자, 23년도도 4.4% 같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를 보시게 되면 요건 확인과 관련된, 그러니까 1차 관문과 관련된 행정심판은 여기 보시면 529명이 신청을 했는데 단 한 명만 이깁니다. 단 한 명. 나머지는 다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상위 등급과 관련된 내용 690명이 신청을 했는 처리가 끝났는데 이긴 사람은 고작 22명.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통계를 내니까 1.9%만 국가 유공자가 이기고 98.1%는 국가보훈부가 이겼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사 통해서 정말 많은 돈들을 투자를 하시는데 수백만 원씩을 투자를 해서 행정심판을 하는데 이렇게 승률이 없으면 누가 행정심판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국가보훈부에서도 많은 변호사들을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2025년, 이제 지금이죠. 2025년 9월 30일까지 요건 확인, 여기 336명이 신청했는데 단 한 명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0이라고 나오죠. 여기 상위 등급과 관련해서 249건, 287건이 처리가 끝났는데 고작 13명만 잘못됐다. 다시 신체 검사 받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통계가 2%만 국가 유공자가 이기고 98%는 국가보훈부가 이깁니다.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과연 본인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사를 이용을 해서 행정심판을 과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승률이 10%도 아니고 2%, 1.9%, 4.4%. 그나마 2024년부터는 더 까다롭게 되어서 이제는 2%입니다. 2%, 1.9%, 2%. 그러면 100명이 행정심판 치면 2명은 이기고 98명은 진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평균치가. 그러니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억울하다 하시면 본인이 공부를 좀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시면 과연 내가 이거를 행정사를 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이길 확률이 있겠는지 없겠는지 그런 내용도 우선은 잘 살펴보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행정사나 변호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설픈 행정사나 변호사 찾아가서 이런 거 의뢰하게 되면 그냥 돈만 날립니다. 그러니 그런 내용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사람한테 의뢰를 해야지 내가 승소할 확률이라도 있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행정사다 해서 다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다음은 행정소송입니다. 이제 이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사가 할 수 없고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만 할 수가 있는 게 행정소송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처리 현황 2025년 9월 30일 똑같은 자료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행정소송은 말 그대로 변호사를 통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기본이 뭐 5, 6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면 1000만 원대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런 분이 이 소송까지 들어올 때 그 전에 뭐 요건 확인도 하고 또 뭐 추가하고 하다 보면 돈이 계속 더하고 해서 나중에는 정말 많은 돈을 내셔야 되는데 패소할 경우에는 국가보험부 청구 비용까지 다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 돈이 확 더 커져 버립니다. 자, 말할 필요 없이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나온 자료입니다. 요건 확인과 관련해서 처리 결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건 확인 253명이 처리가 끝났는데 그 중에 패소가 20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만 보시면 다른 내용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요 내용 왜 그런가 하면, 자, 이게 이제 처리 결과가 끝난 내용들인데 요건 확인과 관련해서 253명이 신청 처리가 끝났는데 20명 이기고 나머지는 다 졌습니다. 그게 패소율이 7.9%, 약 8%죠. 그러면 국가보험부에서 이 8%를 패소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92%는 국가보험부가 이긴 겁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와 관련된 상위 등급 168명이 처리가 끝났는데 11명만 이겼습니다. 나머지는 패소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 7.4% 국가유공자가 이겼습니다. 나머지는 졌고, 자, 2022년도 요건 확인과 관련해서 245명 중에서 11명이 이겼습니다. 4.5%밖에 못 이겼습니다. 11명. 그래서 7%를 이겼고 93%는 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행정사나 이 개인이, 국가유공자 개인이 신청한 것 같으면 그나마 또 모르겠는데, 변호사, 정말 많은 돈을 주고 의뢰한 변호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승률이 적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고작 8% 이겼고 여기 평균 7% 이겼습니다. 100명이 변호사를 의뢰를 해서 소송을 했는데 7명만 이겼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100명 중에 8명만 이겼고 여기는 100명 중에 8.7명, 그리고 2025년 여기 보시게 되면 평균 했을 때 10%, 100명의 변호사가 국가보험부를 상대로 싸웠는데 그 중에 딱 10명만 이겼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패소 나왔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국가보험부 너희들이 이걸 잘못 판정을 했다. 다시 신체 검사를 받게 해라. 그런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이 행정소송을 간다고 하더라도 상위 등급이 기존의 7급에서 억울해서 이렇게 행정소송을 했는데 상위 등급이 뭐 6급으로 올라가고 5급으로 올라가고 3급으로 올라간다?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왜 6급 이항에 해당될 것 같은데 7급으로 판정을 했냐?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으니 다시 신체 검사를 받게 해라 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나옵니다. 행정소송을 하든 행정심판을 하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시 이렇게 돈을 1000만 원 이상을 쓰고 행정소송에서 이렇게 10명이 이겼는데 이 10명이 이겼다고 해서 모두 다 승급을 하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 심의 신체 검사를 보면서
조금 더 상세히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기 2023년 8.1%밖에 안 나옵니다. 8명이 이깁니다. 나머지는 다 지고 2024년도 8.7%, 정말 희박하죠. 평균입니다. 이렇게 승률이 적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해서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괜히 헛돈 쓰지 마시고 나중에 이 돈 저 돈 엄청나게 돈 깨집니다. 자, 제가 이 앞전 1편부터 4편까지 할 때 이 상위 등급 구분 판정 현황을 보여드렸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기준이죠. 여기서 신규, 재심, 재확인, 재판정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재심의가 나옵니다. 아마 이 재심의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건데 이 재심의가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이긴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신체검사를 받는 신체검사입니다. 이게 재심의. 자, 보십시오. 95명이 신체검사를 받아서 2급에 3명, 3급에 11명, 4급에 2명, 5급에 2명, 6급 이하에 6명, 6급 이하에 25명, 기준 미달도 있습니다. 17명이 기준 미달입니다. 자, 이 등급 변동 사항을 보겠습니다. 등급 변동 사항을 보시게 되면 이 재심이 95명 중에서 모두 다 승급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무변동이 있습니다. 무변동. 자, 이것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무변동. 내가 7급에서 변호사를 의뢰를 해서 예를 들어 돈을 1,0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겨서 다시 신체 검사를 받는데 신체 검사에서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기존의 7급에서 1,000만 원을 들여서 이겨서 다시 신체 검사를 받는데 그대로 신체 검사에서 7급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헛돈 쓴 것밖에 더 됩니까?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심판을 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행정소송을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정확하게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뭐 만들어서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자료 출처가 국가보훈부이기 때문에 그 나온 내용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45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 승급 볼까요? 승급 18명은 승급을 했습니다. 다시 신체검사 받고. 그러면 95명 중에서 고작 18명은 7급에서 6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5급에서 2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 이제 2급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작 18명이 승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또 하락이 있습니다. 하락. 예를 들어서 볼까요? 7급에서 너무 억울하다 해가지고 변호사를 들여서 변호사 수임으로 약 1,000만 원을 들여서 우선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그분이 다시 이렇게 재심의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신체 검사에서는 하락을 해버립니다. 기준 미달로. 아니면 6급 이항에서 7급으로 하락을 하든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렇게 하락이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하락은 예를 들어 그나마 조금 또 만약에 이 하락이 기준 미달이다 그러면 정말 억울하겠지만 6급 이항에서 6급 사망으로 하락을 한다든지 7급으로 하락을 하면 그나마 좀 덜 억울한데 이제 여기 기준 미달이 있습니다. 기준 미달. 등급 변동 사항에서 기준 미달. 이 기준 미달, 이 재심의죠. 95명 중에서 19명은 기준 미달입니다. 1명은 하락이고. 그러면 과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했을 때 내게 득이 되는 내용이 있냐? 그걸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런 내용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행정심판을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또 제가 해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행정사 도움을 받으려고 몇몇 곳에 연락도 해보고 변호사도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생각같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또 해주겠다고 달려드는 곳도 없었고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 국가유공자 길잡이라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잘나서 이런 답이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모든 기록이 다 있는데도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릅니다. 자, 이렇듯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무조건 이겼다고 해서 그 이긴 분들이 신청하는 게 이 재심의 신체검사고 재심의 신체검사에서 그 이겼던 모든 분들이 다 승급을 하면 좋겠지만 승급은 고작 18명 2025년도에 총 95명이 신체검사를 받아서 18명만 승급을 했다. 45명은 변동사항 없음. 그러니까 돈 그냥 헛돈 날린 거고 이 하락이나 기준 미달은 돈은 돈대로 날리고 국가유공자에서 탈락하고 큰일 난 거죠. 큰일. 이번 이 5-5편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까 말까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내용을 알면 유공자 입장이나 참전 유공자 입장에서는 의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지금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행정사나 변호사를 의뢰를 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그 승률이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4%대, 행정소송은 10%. 그런데 그 4%가 이기고 10%가 이겨서 모두 그분들이 다 승급을 하면 정말 뭐 할만하겠죠.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겼는데 재심의 신체검사에서 결과적으로 95명이 신청을 했으면 95명이 다 승급을 해야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었죠. 95명이 신청을 했는데 고작 18명만 승급을 하고 45명은 무변동, 17명은 기준 미달, 또 1명은 하락. 그러면 정말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제가 정확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도 이런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 좀 있는 분들은 아마 행정사나 행정심판을 할 것이고 또 변호사 사서 행정소송을 할 것입니다. 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어쩔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단지 제 영상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공부를 하시면 아, 내가 지금 이거를 행정심판을 해야 될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 스스로 조금만 더 노력해서 재도전을 해도 될지 아무튼 모든 유공자나 참전 유공자이신 분들 이번 이 영상을 잘 참고 삼아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음번부터는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와 관련된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신체 검사 이제는 준비할 필요 없이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만 제대로 발급받으시면 신체 검사 없이 바로 서류상으로 등급 판정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 이 다음번부터 나오는 이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와 관련된 영상들이 그런 내용들 차근차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